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한 해를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0% 넘는 상승률로 한 해 거래를 마쳤고 2026년 들어서는 무려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소중한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제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장 분위기를 보자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외국인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를 하면서 낙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 오기형 위원장 연결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영입니다. 정말 코스피 5천 특위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5천 선이 이렇게 빠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 빠르죠. 시장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서 처음에 냉소가 있었다가 그다음 호기심이 있었고 이제 기대가 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참 빠르게 아마 특정 업종 중심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이 코스피가 지금 디스카운트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보면 2024년도 말에 PBR이 대한민국이 0.9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신흥국이 1.84였고 근데 이제 이번에 최고점 찍을 때 보니까 PBR이 대한민국이 코스피 시장이 1.58 정도 나오더라고요. 신흥국은 PBR이 2.2고 이 0.9에서 1.6까지 하니까 이 상당히 많은 디스카운트 현상들이 해소되고는 있고 그러나 신흥국 평균까지 아직 따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정도의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반등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내고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결과다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승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낸 핵심 동력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박스피, 국장 찰트는 진흥성. 그 이유는 우량주가 갑자기 불량주가 돼버리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물산, LG 물적 분할 뭐 여러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거수 이사회들의 의사의 결정의 행태를 바꾸자. 그래서 거수 이사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상법 개정 1차, 2차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흐름들이 아직 개별 사례를 통해서 다 적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책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그 방향이 맞다라고 호응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원화 약세에 대해서 서학 개미들의 영향이 크다,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의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학 개미들이 또 한국 증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국장 투자와 미장 투자를 적절하게 분산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정도의 논쟁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게 일률적으로 이제 이분법적으로 해서 무조건 서학개미로 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는 그 추세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의 변화 속에서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들은 수익률이 제일 기본인데 그 수익률에 대한 평가 속에서의 장기적인 흐름들을 같이 봐야 될 텐데 지금 환율의 문제, 경제 성장률의 문제 또는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의 변화의 문제 이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조가 지금 있어서 과거에 무조건 미국 시장이 좋다라는 시각에 대한 변화 또는 이제 환율은 그거에 대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환율 자체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미국 재무장관이나 한국에서의 이제 경제 담당자들이 다 그게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그 신뢰를 좀 확보해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참 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발 악재에 따라서 또 코스피가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 어느덧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 회복이 되면서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5천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도 또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PBR이 0.9에서 2배만 돼도 코스피 5천 된다고 작년 여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PBR 기준으로 보면 갈 길이 멀고 PER이나 또는 이제 그 ROE라고 하는 자본의 수익률 등등의 여러 가지 자본시장 평가 기준들에 비춰보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 이렇게 봅니다. 즉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그동안에 비교했던 것들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이 2014년도에 밸류업 정책을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니케이 지수가 3배가 증가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300, 2,700 여기에서 겨우 이제 4,900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길게 보면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일관되게 자본시장의 선진화 정책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속에서 더 많은 갈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위한 적어도 이재명 정부 초기에 자본시장 혁신 정책에 대한 시장에서 협조와 호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차분차분 일관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많이 요구한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다면 앞으로도 쭉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네, PBR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겨우 4,900선에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걸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포스트 5천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정책이라던가 입법 과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해야 된다. 주주 환원이나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의 거품이 2가지가 보통 지적이 되는데 과다한 자사주 보유나 또는 중복 상장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례들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충실 의무에 대한 연성 규범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스튜어디 코드 개정 등을 올 여름 전후로 해서 정부에서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우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제도 개선 그리고 이사회 중심에서 주총회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회사의 미래를 주주들과 경영진이 함께 토론하는 또 함께 책임지고 신뢰를 쌓는 그런 사례들이 쌓인다면은 그러면은 AI나 또는 2차 전지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 몇 가지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한국 경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그 자본시장 혁신의 가장 큰 목적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한 10년 정도의 긴 흐름으로 가야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그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 정책을 지금 이제 1년도 아직 채 안 됐는데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정책적인 일관성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논쟁가 나오면 흔들리는 것이라면 시장이 같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계속 일관성 유지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시간도 있지만 시장에서의 함께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실적도 필요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그 관행과 사례를 쌓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동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로드맵을 형성하는데 또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동안 국내 시장을 믿고 투자해온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들 또 위로가 됐을 것 같고 신뢰감도 더 쌓였을 것 같습니다. 국내 1,400만 투자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이라던가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자본시장 혁신 정책의 포인트는 단기 투자자 단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장기 투자자 그리고 혁신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해서 그 성장의 성과물들이 우리 일반 투자자들과 함께 향유하는 공유하는 그런 모두의 성장을 저희가 경제 전략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뒤통수 치는 경영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그러면서 정말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과감하게 긴 호흡으로 함께 성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각으로 자본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포스트 5000 시대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5000 특위위원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